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잠실에 소재한 올림픽공원에 시위대가 상주하게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의 시위에 성조기가 등장하고 게다가 이스라엘기까지 뜬금없이 등장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까지 지켜둡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태극기가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이것을 지지하는 미국 극우 개신교와 연대해서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 시민 일반의 국가가 아니라 극우 개신교인들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우선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더라고요. 음모론자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건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성조기를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아, 나 창피해 죽겠어요. 송파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5월에 입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충분히 그 판사들인데. 예, 강원도 성간위원장이 나경원 남편입니다. 김재호. 나경원이 갑자기 성간위 공격을 하다가 좀 주춤했는데 남편이 강원도 성간위원장에 알려지면서 이제 본인이 좀 조심을 왜냐면 막 성간위 다 처벌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 남편이 처벌돼야 되잖아. 근데 메타가 왜 빠졌냐? 예. 그러니까 전거래일에는 올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겠지 하면서 올랐어요. 근데 이슈가 한 가지 벌어집니다. 아, 우리 저커버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실수라고 해야 될까? 본인들의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6년 조직 개편도 매끄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가 딱 나왔는데 뭐야 시장 예상보다 형편없어 반토막이야. 이 상황에서 금리 올려? 못 올려요. 금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가 물가하고 고용이에요. 물론 연준이 최근에는 물가를 좀 더 많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용 무시 못하거든요. 중요한 지표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땐 이건 진짜 실증적인 데이터로 잡히는 뉴스거든요. 그쵸, 숫자가 이게 확인됐죠. 이게 더 파괴력 있는 뉴스예요. 그런데 메타가 친 뻥에 전 세계가 속았어요 그냥. 아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뻥이에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 뻥설이에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면 수요는 줄이려는 노력과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 투자가 하면 이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의 상대방이에요. 공급자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1, 2등이 압도적인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늘려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그 물량을 늘리자고 덤비고 설비를 막 늘릴 때 아니야 겨울일 것 같아라고 못 늘리고 못 따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됐냐. 그 경쟁에서 못 버티고 많아 죽었습니다. 예. 캐파 경쟁 치킨 게임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리고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나면 따라오든지 쫄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라고 할까? 양복이랑 맞춤복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걸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를 그 사업을 삼성전자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적자를 냈죠. 투자만 하다가 잘 안 되고 수율도 안 나오고 잘 이제 고객사에서 하는 거 안 됐는데 올해 말부터 의미 있는 수주도 그동안 좀 의미 있는 수주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수주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판단이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삼성의 이익을 다 합쳤을 때 얘네들이 항상 문제야. 밑빠진 독이야 얘네들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가 만약에 적자폭을 줄이고 심지어는 흑자로 전환된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아픈 손가락 없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관련한 소식은 오히려 매물이 잘 나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양복점 같은 거예요. 수제 양복점. 그러니까 수제 양복점은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맞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그냥 노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임대료 나가고 원단은 사놔야 돼요. 맞아요. 손님 안 와도 사놔야 되고 맞아요. 사람 써놓고 있어야 되고 전기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적자예요. 문 닫고 잠깐 쉬자. 주문 들어올 때만 하자. 이게 안 돼요. 운영을 하고 있어야 그렇죠.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한 달간 자원봉사 순환 근무를 했던 미국 국적의 응급의사 미미 사이드 씨가 2024년 8월 14일에 휘갈겨 적었던 현장 일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발이나 오인에 의한 사격이 아닌 정밀 조준에 의한 사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을 입증했던 이 의사들의 기록과 기억 등을 수집해서 최대한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고 모아낸 사례가 무려 114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미국을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당신들이 되찾고자 하는 국가의 실체인 겁니까? 있습니다. 이건 인내나 강인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배재고 교장은 어디 갔습니까? 감독은 또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던 어른들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우라면 다른 나라의 아픔으로 뭐 키득거린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옳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독일 극우라고 독일 한다면 극우라면 그렇게 한다가 예, 옳다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은 왜 우리의 비극을 갖고 키득거리냐는 거야 나는. 그게 약간 놀이가 돼. 이 AI 시대에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네. 우리가 팔지만 네. 그 쌀로 만들어진 음식은 결국 우리가 사와야 그렇죠. 됐습니다. 사와 그래서 그거에 이제 원가로 다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렇죠. 해외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어떤 업종 뭐 주식 시장을 떠나서 뭐 어쩌면 좀 뻥 좀 보태면 네덜란드 튤립 우리가 버블 얘기할 때 했던 얘기나 뭐 재작년부터 올라갔던 금 얘기할 때처럼 그거에 비하지 않을 정도 비하지 못할 바가 아닐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밈화돼 있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6억을 4억을 해도 됐죠.
대출을. 네. 그래서 집값이 여기까지 안 올랐죠. 2억이 모자르니까. 2억 모자라니까. 근데 왜 6억을 했을까요? 왜 6억을 했을까? 이 정부의 6.27 대책 규제에 구멍을 크게 만드는 거죠. 지금 대표님처럼 서민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맞아. 진정 위한다면 3억 정도 했으면 됐죠. 줄여서. 예. 근데 왜 그래서 6억을 했을까? 근데 왜 이걸 갖다 자꾸 그거 못 믿겠으니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검사들만 믿을 수 있다. 이 도구만 좀 그 도구만 80년을 이어왔으면 그만 좀 이제 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에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은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보다 요만큼 올라가면서 튀어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사도 틀림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바닥이 어디야? 그 말은 알았어. 그럼 바닥은 어디야? 그걸 지나고 보면 알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49,000원 바닥 우리가 봤잖아요. 네. 작년에. 야, 이건 막아야 된다. 네, 이걸 제가 매불쇼에서 처음에 금융위 비판할 때 대통령이 보시나 봐요. 매불쇼를.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당국에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그 회의나 그 토론 자리에서 금융위의 빈구석이 구멍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네. 조사 당일 김건희 변호인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중앙지검에 모여서 대기하다가 장소를 전달받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와. 권력자인 김건희를 위해서 검찰이 되게 불기소하기 네. HBM 뭐 이제 뭐 반도체 칩 이런 거라는 거를 쌀을 우리가 정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갖고 계신 종목들을 펼쳐놨던 걸 수직으로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제일 안정적인 게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래 제일 안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제일 안정적인 게 뭐예요? 제일 변동성이 적고 그래도 기본 수익률 정도는 하고 실적이 절대 빵꾸날 일이 없고. 이렇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희두 청년이 앞에 코너에 나와서도 내내 황희두 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 위험과 경각심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네.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맞아요. 않아요. 그런 사이에 이거 자연스럽게 놀이문화가 돼서 이렇게 퍼져버린 게 아니냐. 삼성전자가 2024년하고 2025년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법인세 한 푼도 안 냈어. 왜냐? 2023년에 워낙 적자가 크게 났거든. 대규모 몇십 조가 적자가 나갔고 그거에서 그 다음 해도 이익이 난 걸 다 해도 손해가 보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가 빵원이었어요. 빵원.